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국내 케이블 제조사로 상당히 유명한 쌍투스 오디오 여기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요, 저희 중앙과 양쪽에 있는 스피커 보이시나요? 이 스피커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국내 몬 어쿠스틱의 플래티몬이라는 레퍼런스급 스피커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상단에 있는 이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때가 이제 플래티몬 VC1이라는 가상 동축, 요 이제 이 볼 베어링 위에 얹혀갖고 움직이는 요 모델을 리뷰를 했었죠. 그렇죠. 몬 어쿠스틱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국내 오디오 메이커 리뷰를 많이 좀 했었어요. 국내 특히 뭐 디지털 오디오 메이커 오랜더나 하이파이로즈 뭐 이런 데들 상당히 유명하고, 근데 스피커 메이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몬 어쿠스틱에서 굉장한 제품들을 좀 개발해 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몬 어쿠스틱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모두 담아낸 제품입니다. 이게 플래티몬 VC1에 이어서 이 밑에 베이스 모듈을 합체해서, 정확히 말하면 베이스 모듈만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요. 그건 그렇죠.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베이스 모듈을 합체해서 VC2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티몬 VC2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단에 있는 모듈은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하면서 뭐 충분히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5.5인치 미드베이스 우퍼가 상하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AMT 트위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AMT 트위터 하면 저희가 뭐 많은 제품들 얘기하면서 AMT 트위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오스카일 박사가 곤충의 고속 날개짓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트위터입니다. 중앙에 딱 박혀 있고, 근데 보면은 이 인클로저, 그러니까 전면 베풀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렇죠. 김편님, 이런 기하학적인 디자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AMT 트위터 양 사이드에 가이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를 양 사이드에 내므로써 이 오프 엑시스 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넓어졌다. 그러니까 30도 바깥에 있어도 떨어지는 음압이 4dB에서 2dB로 덜 떨어지게 해갖고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그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위아래로 그 MTM이라고 그러죠. MTM. 조셉 다플리토 박사가 개발해낸 그 MTM. 그래서 미드 베이스 우퍼를 위아래로 배치해서 이제 가상 동축 방식으로 배치를 했고, 우퍼는 보니까 페라이트랑 네오디뮴을 하이브리드로 써서 만든 독특한 독일 미드 베이스 우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음 반사형입니다. 저음 반사형인데 상단 모듈의 뒤에 포트가 두 개가 뚫려 있는데 두 개가 내부 길이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길이도 다르고 구조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서준혁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안쪽에 있는 포트 길이가 딱 2배래요. 그 옆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포트 길이가 긴 쪽을 안쪽으로 했을 때, 스테이지가 좀 더 넓고 깊게 맺히는 거를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에 딱 놨을 때는 그 포트 길이가 긴 쪽을 안쪽에 놓아야 된다. 그걸 되게 강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 이 모듈, 이거는 무슨 존재며 어떤 역할을 하며 VC1 기존의 이 제품에서 얼마나 많은 업그레이드를 도와줄까?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8인치 우퍼를 달았습니다. 8인치 우퍼를 달았고, 이게 약간 스카닝하고 유사한, 근데 자체 개발한 유닛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듈 분리형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퍼만 탑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베릴륨 트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베릴륨 트위터가 달려 있어서 위에 있는 AMT 트위터랑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임무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베이스 모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상태죠. 맞아요. 일단 8인치 우퍼랑 베를린 트위터가 있는 모듈인데 예. 일단 8인치 우퍼가 들어감으로써 저역은 일단 내려가죠. 그렇죠. 이 위에 VC1 모듈 같은 경우는 40Hz까지만 내려갔었는데 예. 이 베이스 모듈이 들어감으로써
20Hz까지 더 떨어지는 그렇죠. 확장된 거니까 일단 그 역할은 했고 완전 딥베이스 대역을 딱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거죠. 예. 그럼 이 앞에 이 위에 베릴륨 트위터는 왜 들어가 있을까? 네. 이 AMG 트위터가 3.4kHz에서 23kHz까지를 커버하는 예. 중고음 유닛인데 네. 이 베릴륨 트위터는 그 위에다가 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3kHz에서 40kHz까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슈퍼 트위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네. 여기에 또 하나의 트윅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 트위터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예. 뒤에 옵션을 통해서 하모닉 트위터 그러니까 일종의 앰비언스 트위터 역할까지 맡긴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 제작자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어떤 유닛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저역 쪽 하한이 부족한 그런 북쉘프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저역 쪽에는 이제 서브우퍼를 붙인다든가 그리고 고역 쪽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슈퍼 트위터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하단 모듈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치트키 같은 존재로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이 결선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선하는 방식에 따라서 4Way랑 3.5way 두 가지 방식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편님 이런 설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4웨이면은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총 3개를 둬서 이 유닛이 각각 잘게 쪼개준다는 개념이고 예. 3.5웨이 그러니까 이 .5가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안에 저음 쪽을 중간을 중첩을 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웨이로 결선을 하면은 하부 모듈이 20Hz에서 250Hz까지 예. 커버를 하고 5.5인치 가상 동축 미드우퍼가 250Hz에서 3.4kHz까지 네. 그리고 이 AMT 트위터가 3.4kHz에서 40kHz까지 그러니까 3번 끌었으니까 4웨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선을 또 바꿔서 3.5웨이로 하면은 이 밑에가 20Hz에서 250Hz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데 5.5인치 두 발이 3.5A로 하면은 원래 낼 수 있는 40Hz까지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40Hz에서 250Hz 네. 두 모듈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3.5A 쪽이 좀 더 다이내믹스 네. 뭐 이런 거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미국 쪽 유저들이 되게 좋아한대. 2.5A 방식을. 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을 한번 마련을 했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스피커 후면 쪽에 보면은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ST, HT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니셜로 암호 같은 것 돼 있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는 슈퍼 트위터, 그렇죠. HT는 하모닉 트위터 이거의 약자고요. ST, HT1, HT2, HT3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디폴트 상태에 그냥 오프가 있어서 3.5A에서 5개의 그 선택지가 생기고 4A에서도 5개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디자인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진짜. 독특한 좀 아이디어인데 김편님이 이런 디자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나 어떤 개인 룸 환경 아니면 장르에 따라서 예. 정말 그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슈퍼 트위터 ST로 노브를 누우면은 이 베릴륨 트위터가 아까 이제 예. 23kHz 이상부터 그렇죠. 커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23kHz 이상의 기음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를 그대로 내는 게 그렇죠. 슈퍼 트위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모닉 트위터는 거기서 기음 부분은 줄이고 예. 배음 짝수차 배음을 좀 더 세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그래갖고 이 하모닉 트위터 3 이게 슈퍼 트위터 쪽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좀 중고음이 좀 더 많이 그렇죠. 나고 그러니까 슈퍼 트위터에 더 가까워지니까요. 네. HT 1번은 가장 그분을 좀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중저역이 더 상대적으로 도드라지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HT2는 여기에 디폴트. 예. 그러니까 딱 한 중간 레벨로 해서 취향, 장르, 룸 환경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이 플래티몬 VC2의 어떤 시그니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해외 뭐 난당인다 하는 오래된 스피커 메이커 뭐 이런 데서도 볼 수 없고 신진 메이커에서도 저는 이런 식의
필터나 이런 거를 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기능이라서 이건 개인마다 뭐 취향이라든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든가 어떤 공간의 어떤 어쿠스틱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골라 듣는 그런 재미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DSP가 아니라 순전히 아날로그 그렇죠. 안에 이제 네트워크 회로를 결선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이 노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시행착오를 거쳤겠어요. 그리고 또 측정도 또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진짜 이 서준혁 대표님이 이 오디오 카페에서 재즈맨으로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이 내공이 이 여기서 이제 완전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 상단 모듈 같은 경우는 뒤에 후면 포트가 2개 있고 2개가 포트의 길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밑에 이 모듈 같은 경우 뒤쪽에 후면 포트가 있어요.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습니다. 2개는 이 바닥면을 향해서 2개의 또 포트가 있고 이 2개의 포트도 상단 모듈처럼 포트가 길이가 다르죠, 얘도. 그렇죠.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이 서로 다른 모양을 통해서 공진점을 낮췄다 그래갖고 아까 그 서 대표님 강조가 밀폐형에서는 결코 20Hz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인데 그걸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걸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좀 더 낮은 그러니까 20Hz까지 공진 없이 내려가는 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음하고 녹음한 시스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기기는 타이코 오디오의 익스트림 뮤직 서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DAC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에이리스 세라 DAC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앰프는 이것도 국내에 정말 레어한 제품인데 쌍투스 오디오에는 정말 레어한 제품들이 그득그득합니다. 다인 오디오의 프리앰프입니다. 다인 오디오의 프리앰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요즘에 해외에서는 상당히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리움의 모노블럭 파워앰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쌍투스 오디오이니만큼 케이블류는 거의 모두 쌍투스를 사용했어요. 전원 쪽에 이게 멀티 탭이나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파워 케이블은 F5 파워 케이블 사용을 했고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는 F4 시그니처 이런 모델들 섞어서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in the beginning. Love. We've come too far.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 곡은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제품 설명할 때 4way, 3.5way,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뭐 필터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려고 사실 들어봤는데, 관악기가 이 곡에서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도 하고, 주파수 특성 쪽에서, 그리고 관악기들이 원래 배음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하모닉스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봤는데, 아까 뭐 슈퍼 트위터 버전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모닉 트위터 버전으로 들어보고 그랬는데, 하모닉 트위터 버전이 좀 더 다채롭게 들렸어요. 예, 하모닉 특성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하고, 예, 색채감 있는, 예, 그리고 저는 그 슈퍼 트위터는 정말 평소에 듣는, 예,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좀 더 스트레이트한,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에너지감이 좀 있고, 예. 중고, 그러니까 고음 쪽에 에너지감이 실린 게 평소 듣던 벨륨 트위터의 맛이 났고, 아, 맞아요. 이걸 이제 HT 하모니 트위터로 하니까 좀 더 그야말로 진짜 이 배음이 살아갖고, 예. 이 트럼펫 악기 소리가 좀 더 실물처럼 들리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VC2 전체적인 사운드 특징이, 첫 번째 인상은 입자가 되게 곱다. 맞아요. 그리고 역시 청감상으로도 상당히 광대역한 스피커다. 그리고 4way 설계를 정말 리드미컬하게 끊김없이 예. 연속성 있게 참 밸런스 있게 설계를 했다. 그게 첫 번째 곡에서 받은 첫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두 번째 이런 곡들은 좀 리듬감, 그리고 약간 이제 중저역대 그런 뭐 펀치감이나 뭐 리듬감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좀 재생을 해봤는데, 확실히 그 저역 쪽이 그러니까 솔직히 이 스피커 디자인을 보면서 YG 어쿠스틱스 제품을 그렇죠.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YG 어쿠스틱스랑은 뭐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역 쪽은 YG 뭐 이런 쪽이랑 많이 다릅니다. 저는 굉장히 막 타이트하고 엄청 그 에너지가 막 단단한 막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유연하고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저역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곡에서는 정말 이 유닛이 정말 많고, 예. 역할이 또 미묘하게 트위터가 일단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두 개나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이 타임 얼라이먼트가 진짜 관건이겠다. 그리고 이 시간축을 정말 이 상부 모듈하고 하부 모듈이 얼마나 예. 밸런스 있게 나가냐, 이게 관건이겠다 했는데, 두 번째 곡에서 정말 그 일체형 스피커 같은 하모니를 느꼈어요. 밸런스를. 네. 그런 면에서 이 튜닝, 특히 시간축 관련한 튜닝을 정말 공들여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의 소리, 음색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뭐 다른 악기들도 좋지만 피아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피아노 녹음들을 몇 곡 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맑고 깨끗한데, 그렇다고 막 너무 냉정하거나 막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곡에서는 진짜 SMB, 예, 그런 면에서 이 인클로저를 진짜 알루미늄으로 단단하게 설계를 한 그 효과를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차갑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역시 위아래 이제 미드 우퍼나 우퍼 전부 다 진동팔은 폴리프로필렌을 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데서 기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따뜻하고 좀 네. 온화한 성향의 중저음이 나왔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국내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모은 어쿠스틱스. 엑스포나나 뭐 이런 데도 그 미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쇼, 오디오 박람회도 출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식스문스의 뭐 사라얀이나 이런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 리뷰어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 나온 최상급 모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쌍투스 오디오에 내방하셔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